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교과서 국정화 이슈 잠시 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전 지구적인 사안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요. 오늘 국민일보가 6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연안의 섬나라들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들이 급기야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에게 절박한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피지, 키리바시, 투발루, 토켈라우 등 섬나라 정상들은 키리바시에 모여서 합동 성명을 내고 선진국들의 경제적 지원과 해수면 상승으로 터전을 잃은 자국민을 이민시켜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의 중대한 존립위기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한 반응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우리 국민들이 품위 있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태풍과 홍수가 겹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많은데도 이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951년에 제정된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받은 사람만 난민으로 인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난민들의 존재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회가 2013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남태평양 섬나라나 저지대 국가들에게 심각한 홍수와 침식 피해를 초래할 것이고 2050년이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 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키리바시란 나라가 있습니다. 해마다 해수면이 1.2cm씩 상승하는 나라인데요. 이 키리바시는 지구촌 평균보다도 해수면 상승 속도가 4배나 빠르고요. 2050년쯤 되면은 바다에 잠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국인 호주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나라들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꼭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대통령의 입맛대로 만든 역사교과서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에 불과합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화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여당의 현수막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를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대했던 입장에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하는 게 수순이 아니겠느냐라고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박윤재 경희대 사학과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역사 전공 교수들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세대에 이어서 고려대와 경희대 역사 전공 교수들이 성명을 통해서 집필 참여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꼭 필요한 사람의 경우 공모 외에도 초빙 등의 방식으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참석했습니다. 김순미기, 황금주 모든 할머니가 다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은 1200차 수요식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말씀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로 1200번째를 맞았는데요. 24년째입니다. 일본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피해 할머니 분들은 한 분, 두 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상은 KBS 뉴스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담 책임지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거래 새싹땅콩차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오늘 한국일보 1면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국민들의 의견은 절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불참 선언이 이어지고 대학가도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반대운동까지 펼쳐지면서 국정교과서 논란이 야기한 이념 논쟁은 한국 사회 전반의 갈등과 분열을 확산시키는 그런 양상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가르쳐야 할 역사교사들의 인식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설문응답자 1,009명, 이분들은 경기도에서 역사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인데 이 1,009명 중에 91.58%가 925명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정치적 목적하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머니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정화 찬성 47.6, 반대 44.7입니다. 찬성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차범위 아니니까요. 자, 극한 분열이 도드라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수층의 국정화 교과서 찬성이 76.3, 진보층의 국정화 교과서 반대가 75.7%로 양극으로 갈렸고요. 지역별로도 영남 지역은 찬성, 호남 지역은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그야말로 절반으로 갈라버렸다는 것이죠. 이래놓고 국민 통합의 계기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유체이탈의 극치지요. 자, 그러자 이 학계에서는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후폭풍인데요. 전국 곳곳에 관련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역사학 전공 대학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로, 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국정화를 공개 지지했던 교원단체 탈퇴로 불복종 의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역사전공 교수들이 집필 거부를 공개 선언했지요. 서울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그래서 전국 대학으로 번질 전망인데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또 사학과, 그리고 역사교육과 소속 교수 18명 전원과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4명, 역사관계학과의 그 교수들 전원은 역사교육을 퇴행시키고 민주헌정질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정부 여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조처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정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연구개발, 집필, 수정 검토를 비롯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고려대 집필 거부 선언자 명단에는 이명박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광식 한국사학과 교수도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국정교과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역사학계의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 전원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 이렇게 성명을 냈죠. 서울대 한 역사전공 교수가 이런 말을 냈네요. 교과서 집필 거부 입장을 밝히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서울대도 곧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외국어대 사학과의 한 교수는 외국어대와 중앙대, 서울시립대 등의 역사학 교수들이 집필거부 연대 성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권내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오는 31일에 열릴 전국 역사학 대회를 앞두고 역사 관련 학회들이 전국 역사교수 차원의 집필거부 선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젊은 교사들의 교총 연수의 탈퇴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교총이 지난 11일에 62%가 국정화에 찬성했다면서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공개 지지했지요.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원에 임용된 다음 별뜻 없이 교총에 가입했는데 교사를 국가의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국정화를 지지하는 것을 보며 허탈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교총을 탈퇴한다. 대표위원만 투표에 참여해서 교총 모두의 입장인 양 발표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낸 회비가 내 의견과 반대되는데 사용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글에 다른 교사들이 적은 저도 탈퇴한다. 저도 탈퇴 고려하겠다 등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길거리에 내건 펼침막, 즉 현수막의 내용 이거였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펼침막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이란 겁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빠졌다는 겁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예, 이겁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검정 교과서가 사실 오류가 있고 편향적이다. 이런 이유를 들었지요. 그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관련한 서술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겨레 신문이 교학사, 금성, 두산동화, 리베르, 지학사,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현행 8개 종류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 관련한 서술을 모두 분석해봤는데 모든 검정 교과서는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북한 주체사상을 소개를 했느냐?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주체사상 등 북한 체제 서술을 교과서에 포함시킨 것은요, 교육부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 기준 때문이란 거지요. 이 교과서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교육부의 2009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기준을 보게 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와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이란 거죠. 그래서 교육부도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 기준에서 아예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아울러 탈북자 이것을 학습 요소로 명시했다는 겁니다. 지들이 주체사상 언급하라고 해놓고는 주체사상 언급하니까 왜 주체사상 언급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한겨레가 3면에서 8개 종류의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주체사상 관련 서술을 옮겼는데요. 자,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교학사입니다. 교학사는 사실 소개할 필요가 없는 우파 교과서로 낙인 박힌 교과서 아닙니까? 그래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금성출판사,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두산동화,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 숭배를 조장했다. 또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로 이용하기도 했다. 미래엔입니다.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구축과 개인 숭배와 반대파 숙청에 이용됐다. 지학사,
북한은 주체사상을 강화하여 김일성을 신적인 절대 권력자로 만들었다. 천재교육,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됐다. 리베르,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개인 숭배와 김일성 가계의 성역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남 무력 도발을 계속 일으켰다. 비상교육입니다. 1960년대 후반 주체사상은 유일사상으로 체계화돼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가 강화돼 김일성 1인 지배 체제가 구축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 여기서 주체사상을 홍보하고 띄워주고 미화했습니까? 국책연구원도 그 시각입니다. 한겨레 사면을 보겠습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의 주요 논리로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가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검정 교과서들이 북한에 대해 주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서술 분량도 적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는 겁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중학교 도덕 역사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의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해서 검정교과서 9개 종류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대체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다룬 내용 요소가 많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서술한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한 검정교과서 집필 참여자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고 출판사 편집자가 강조를 많이 했다. 북한을 포함해서 현대사 정치 파트 쪽은 출판사들이 알아서 낀다고 할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천재교육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주진호 상명대 교수는요. 교과서 집필자를 종북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집필 기준을 만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내걸린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의 주장은 말 그대로 마타도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통과시킨 주체가 누굽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하게끔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주체사상 펼침막대로라면은 교육부는 이적단체를 동조한 셈이고요.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수년째 이를 방치한 셈이 됩니다. 정부는 부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면을 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한홍구 교수를 주목한 기사인데 김일성을 민족 영웅으로 지켜세운 좌파 사학자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가장 나쁜 버릇은요. 조선일보의 정치적 입장에 맞춰서 특정 학자의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고 지들이 성향을 판별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단정한다는 겁니다. 이 나쁜 버릇은요.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에 어긋나는 시각으로 해서 좌편향 교과서라고 낙인 박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김일성을 민족 영웅으로 추앙하는 김일성파라면 그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홍구 교수의 연구는 김일성에 대한 냉전적 통념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북한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이런 글을 들었었지요.
주된 원인을 설사 미국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김일성은 이북의 경제난과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김일성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한 상태에 놓여있던 1937년 보천보 전투를 통해서 혜성같이 나타났지만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쪽에는 민족의 태양에서 괴뢰 집단의 괴수로 전락했다. 괴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꼭두각시란 뜻이다. 작은 나라 이북에서 그의 말이 법이 되고 그의 경험은 철학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됐다.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와 권력을 누렸고 유례가 없는 권력 승계를 이루었다. 나도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부자 간의 권력 승계가 탐탁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김일성 개새끼 이 정도는 해줘야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한홍구 때리기는 사실 조선일보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직 대통령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강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수업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라는 리드멘트로 시작하는 KBS 뉴스가 발단이 됐습니다. 어제 9시 뉴스에 나온 내용이죠. 조선일보의 거민정 교과서 친북 주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업적으로 선전한 보천보 전투를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유관순은 빼고. 유관순을 다 뺀 건 아니죠. 일부 교과서가 뺀 건데 다 뺀 것처럼 얘기하고 보천보 전투를 다 부각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보천보 전투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동아일보 김병건 회장, 이 사람이 방북을 할 일이 있었는데 김정일한테 갖다 바친다고 보천보 전투에서 승전한 김일성을 다룬 기사, 동아일보 기사를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갔단 말이죠. 예, 동아일보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당신의 승전 기록이라고 말이죠. 자, 관련해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발언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부가 검정을 하는데 검정할 때 이 검정을 하는 심사위원들이 이 교과서 필진하고 비슷한 성향이다. 그러다 보니까 검정 과정에서 이런 좌편향적인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는다. 이제 수정 지시가 내려져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민정 시스템으로는 그릇된 국가관,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강규영 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창성 씨 아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오하이오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인데 뉴라이트입니다. 근데 졸업 논문이 러시아사, 중동 및 북아프리카사, 미국 국제관계사 등인데요. 그런데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지필진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강규영 교수입니다. 한국사 전공자 중에 맡길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 사람한테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 맥락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강규영 씨, 사실 MB 이후로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KBS 이사기도 하지요.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도 사실은 뉴라이트인데 이 이영조 씨를 대신해서 미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나가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이라고 표현한 원고를 그대로 읽은 바 있습니다. 삼성이 주최한 강연에 나가서는 강규영 씨의 상당수 학교 현장에서 6.25가 남침이 아니라고 가르친다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그 강연을 들은 한 사장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상식 밖의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코멘트를 달아준 조선일보. 딱 그 수준인 겁니다. 동아일보, 국정교과서 산 넘어 산, 지필 거부 확산. 네, 이 내용을 일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교수들이 선언했거나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심지어 보수 학자들도 부담이 커서 불참이 늘 것 같다라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지필진이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고 기본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과 같이 여론에서 지필진 명단이 공개되면 신상털기식 검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 또 동아일보는
사면에서 스케줄상 양질의 국정교과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맞는 필진이 모여있는 검정교과서와는 다르게 좌우를 아우르는 그런 토론을 통한 최고의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1년 안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정교과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처음 적용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투입돼야 하고 기존 서술과 크게 다른 방식으로 집필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 교과서보다도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집필자 대부분은 현직 교수와 교사이기 때문에 연구와 수업을 하면서 교과서를 써야 해서 집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집필자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교육과정을 연구해서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재활용하거나 순서만 바꾸는 식으로 새로 쓴 것처럼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혹시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교학사 교과서 이거 몇 점만 바꿔가지고 우리 국정화하자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교과서 국정화 논란. 검인정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친다는 식의 황교안 총리 주장으로 정점을 찍고 있는데 야당 즉각 반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성수 대변인의 입장. 새누리당이 어제부터 전국에 내걸은 플래카드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즉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반국가 이적단체입니까?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생님들은 반국가 이적단체의 행동대원들입니까?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반국가 이적단체의 조직원들입니까?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커다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현행 역사 교과서에 주체 사상이 그대로 담겼다면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차관은 물론 나아가서 이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당은 이 새누리당 플래카드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재교육교과서 집필자이며 성균관대 동아시아 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심철 연구교수의 반박.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이 주체 사상을 어떻게 배우는지가 중요하죠. 주체 사상을 비판적으로 배웁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주체 사상을 알아야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북한을 비판하는 그 항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화시켜가지고 마치 우리 학생들에게 주체 사상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이건 허위 선전이거든요. 이런 것을 집권 여당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수단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황교안 총리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주체 사상에 관해서 비판 없이 교과서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교과서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지 사실을 게재한 것인지 총리께서는 이 플래카드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그 내용들이 담겨서 비판 없이 수용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은 어디서 왔나? 정청래 최고위원 지적대로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됐고 교과서 포럼 창립 잔치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교과서 포럼이 생겼으니 이제 걱정은 덜게 됐다. 라고 축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교과서 포럼에서 지은 한국 현대사 내용을 두 가지만 발제해봤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은 한국인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의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점에서 5.16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박정희를 인용합니다. 그의 집권기에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의 이륙을 달성했으며 사회는 혁명에 가까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엄격했으며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하였다. 흡사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정책을 보는 듯한 아연실색한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북한을 욕하면서 왜 북한을 따라합니까? 그 다음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서른 의원 지적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학생들이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사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오해하셨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요, 누구든지 6.25가 북한에 침략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침이라는 단어가 혼돈을 일으켰을 따름입니다. 북한이 침략했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사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사교육이 아니라 국사교육이 잘못이 아니고 국어교육의 문제점입니다. 국어교육의 문제점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황모 씨의 채용 문제를 논의하려고 2013년 8월 1일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로 불러서 최경환 부총리와 만나도록 한 인물 누구였을까요? 알고 봤더니 최경환 부총리의 매제였다는 겁니다. 매제. 여동생의 남편인 거지요. 장모 씨입니다. 장모 씨는 당시 최경환 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인사와 지역구 문제 등을 챙겼다고 하는데 말이죠. 최경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물은 한겨레 신문에다가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서 의원실로 전화가 왔다. 황모 씨 이야기를 꺼내길래 내가 직접 최경환 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최 부총리의 매제인 그 보좌관의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나중에 이 보좌관에게 황 씨 문제인 것 같은데 공단에서 온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받았다고 답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최경환 의원과 이 장 보좌관은 패밀리다. 장모 씨는 수석 보좌관으로서 인사와 지역구 문제를 다 챙겼다. 민감한 문제는 장모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범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합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최경환 부총리의 보좌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한 보좌관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도 지난해 채용 비리를 감사하면서 장모 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 실체가 드러났군요. 매제였다. 예. 가족이니 패밀리니 이 사람한테 민감한 사안들을 다 맡겼겠죠. 최경환 매제. 이 사람의 입이 또 주목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최경환 부총리의 위세는 여전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3면을 보니까 말이죠. 국민은행이 오후 4시가 넘어도 영업하는 지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말 휴일 없이 365일 여는 곳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나은행도 늦게 닫는 지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한국만 오후 4시에 닫는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죠. 은행에 들어간 다음 10년 지나면은 억대 연봉이다. 이러면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비하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낮은 책임을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기관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보다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에서 5시간 가까이 길고 업무 실적 압박으로 휴일 노동도 빈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거래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나는데 그렇다면은 증권 노동자들의 법정 노동시간은 6시간인가? 은행에서 셔터문을 내리고 처리할 일이 쏟아지고 증권 노동자들은 오후 3시 영업 일선에 나선다. 이러면서 한국 금융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감독 실패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노조와 노동자를 금융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은행문 4시에 닫는다고 이분들 셔터 내리고 바로 퇴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객장이 열리는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최경환 부총리의 이런 인식.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약자, 노동자, 서민 이런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행태. 이 정권의 버릇인가 봐요. 월세 살던 친구가 집이 생겼대요. 참 기묘하죠. 전세 살던 친구가 월세를 받고 있대요. 참 기묘하죠. 집이 있던 친구는 빌딩이 생겼대요. 참 기묘하죠. 나는 365일 매일 일하는데 마이너스 이자만 내고 있죠. 정말 기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비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죠. GT 아니면 PT. 이게 뭐죠? 기묘한 대답이었죠. 아무튼 당장 해야겠어요. 현장 GT는 그룹이 모여 도기한협회장에게 직접 지도받는 프로그램이고 1대1 PT는 도기한협회장의 16년 노하우를 1대1로 밀착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상담전화 02-888-5704.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 3면에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다라면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단정적으로 개표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김성무 청와대 홍보수석이 미국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자청했는데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강동원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입장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문재인 대표는 개인 의견이라고 대변인 논평을 냈다. 그것이 해명이다. 이렇게 말했고 김성수 대변인은 대선 결과에 관한 당 입장은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논란거리로 삼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정부 질문 내용을 미리 알고 자제를 요청했지만 강동원 의원은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강동원 의원 지도부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강동원 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획된 튀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제자 조중동은 단 한마디도 강동원 의원이 그제 제기했던 2012년 대선 부정개표 주장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거야. 사실 진보 보수 언론 모두 그러했는데요. 그래서 기사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열심히 보도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지침을 내렸고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까지 비난 대열에 가세하자 오늘 아침 조중동 강동원 의원에 대해서 맹폭을 가했습니다. 강동원 말은 기사 가치가 없고 정부 여당의 반박은 기사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오늘 아침 신문들 강동원 의원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명쾌한 반박은 하지 못하고 선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 상징적으로 말이 되느냐. 뭘 몰라서 떠든다. 51.6%의 선택을 모독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어떤 생각이냐. 이런 정부 여당의 주장을 복창하다시피 했습니다. 강동원 의원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이 매우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부산에 이어서 대구, 제주도 들썩들썩 지방의 아파트값 광풍,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실을 오늘 한국일보가 이면에서 실었습니다. 부산의 LCT 더샵 같은 경우 평당 7천만 원입니다. 국내 분양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 42평형이 12억에 매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대구에서도 수년 동안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기관이 이전을 하고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는가 하면 저금리의 여파로 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한몫을 하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삐 풀린 부동산 정책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전국 최고 수준의 분양가는 인근 지역의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 보면은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국경제 불프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불프가 바로 이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의 약자인데 관제 행사라는 논란이 따라붙긴 했지만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는 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유통업체의 매출이 확연히 늘었다. 고용을 수반하는 서비스업 호조 등에 힘입어서 취업자 수도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 내수 온기를 수출로 연결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잘만 보완하면은 이것이 내수
고용, 관광을 증진시키는, 매출을 확대하는 그런 경기 부활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청년 실업률 올 최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보다는 청년 실업률 7.9%로 올해 최저라는, 이게 사실 일면감 아닌가요?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한 한국일보 기사도 보겠습니다. 8면에 나와 있는데, 막 내린 블랙 프라이데이 현장에서는 효과? 글쎄요.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부가 매출의 20%가 늘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참가 업체들은 방문 손님만 늘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벼락치기 행사 준비 이런 것들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의 보도 관점 또 내용 분석의 차이가 확연하군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강원 내륙과 산간, 경북 북부 내륙, 전라남북도 동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낮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광주 24도, 대구 25도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황유석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동조 외교로는 한미 관계 발전 없다, 이런 제목의 칼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안보리 결의까지 거론해서 강도도 더 세졌다. 다른 자리도 아닌 미중 정상회담장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북한이 사면 초과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는데,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행사를 계기로 이런 기준은 바뀌었다. 북한은 강력히 시사한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권력 서열 5위의 최고위급인 류민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시진핑 주석의 친서까지 맡겨서 평양에 보냈다. 친서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조선의 우위가 대를 이어 전승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김정은 체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순망치안이라는 북중 관계도 확인했다. 네, 순망치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서로 돕는 사이인 둘 중에 하나가 불행해지면은 다른 한쪽도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비핵화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2013년 3월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급격히 냉각됐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한 달 동안의 시차를 두고 드러난 장면은 분명 혼란스럽다. 북한에 맞서는 한국과 미국의 립 서비스를 한 건지, 당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은 북한
두고만 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한 거. 이거 한국과 미국에 대한 립 서비스였는지 실제로 그 중국의 어떤 그런 본의가 담겨 있는 건지 이렇게 대북 정책이 갈팡질팡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북한발 변수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과 우리 당국자들이 이런 가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중국이 달라졌다는 것, 최소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항상 갑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위협에 중국이 굴복했다는 인상마저 준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북한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과 어떻습니까? 대등합니까? 군신 유의의 관계는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갖는다고 하는데 한미 양국의 공조 운운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어떤 기준과 권위를 가질지 회의적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이 역동성 앞에서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업데이트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